2004년 봄, 연합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피비린내 나며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발전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과도하게 분산된 미군 전투병력은 바그다드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에 통제권을 두고 자이시 알마흐디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드르 시티 포이전이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라크 전쟁, 즉 제2차 걸프 전쟁은 2003년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 바트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연합군과 새로 세워진 이라크 정부에 맞서 반군이 등장했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에 대응해 시작한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 의회는 이라크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영국과 함께 충격과 공포 폭격 작전을 개시하며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지상 침공이 시작되었고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격파하고 바트당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생포했고 그는 3년수 처형당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과 연합 임시행정당국의 부실한 운영은 권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의 다수인 시아파 무슬림과 소수인 수니파 무슬림 사이에 종파 내전이 촉발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4월 4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마흐디군의 민병대원들에 의해 이라크 경찰은 사드르 시티의 새 경찰서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군 제1기 병사단 순찰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다. 19명의 병사들은 골목에 갇혀 사방에서 총격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은 치명상을 입었으며 소대 헌비 2대가 파손된 상황에서 미군은 한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1기 병사단의 나머지 병력과 제2기갑기병연대의 일부 부대가 동료들을 돕기 위해 도시로 급히 진입했지만 그들은 총격, 로켓 추진, 유탄 파이프 폭탄에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미군 8명이 목숨을 잃었고 51명이 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디 방훈과의 교전 끝에 759 군사경찰대대가 경찰서들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라크 보건부의 수백 명 민병대원 사망 보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슬픈 도시들의 빈곤 지역은 여전히 마디 군대의 통제해 있었다. 2006년 말 5년간의 잔혹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시의 절반 이상과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통제 불능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미국 군대가 전쟁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재정적 비용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바그다드의 많은 지역이 강력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법과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범죄 조직 중 하나는 자이시 알마디라고 불리는 시아파 단체로 바그다드 동부의 거대한 빈민가인 사드르 시티를 장악했습니다. 불 컴퍼니 복무 콜라드 루드비히 하사에 따르면 자이시 알마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조직력, 무장을 갖춘 반군 민병대 중 하나였다. 묵타다 알 사드르가 도시의 혼잡한 거리에서 본거지를 두고 이끄는 자이시 알마디는 잔혹한 샤리아 법을 시행하며 수백만 명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사드르 시티는 1958년에 건설되었다. 바그다드 이주민 수용을 위해 건설된 이곳은 처음부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포위 당시 이곳에는 약 240만 명의 인구가 불과 20제곱킬로미터, 즉 8제곱마일의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좁은 거리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대부분 판잣집과 2, 3층 건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말 사드르 시티는 토라 지구와 인근의 2개의 작은 지역과 함께 수니파 알케다와 시아파 자이쉬 알마흐디 간의 폭력적인 공격과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미군, 이라크 보안군, 민간인 모두 양측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알케다는 차량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과 기타 대량 살상 전술을 자주 사용했으며 이는 이라크 전쟁이 인식되는 방식에 전략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평균 200명에서 250명의 종파적 살인 피해자들의 시신이 거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종파적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약 3만 명의 병력을 5개 전투팀으로 나누어 파견했습니다. 미군 병력은 사드르시 자체에는 주둔하지 않았지만 소위 바그다드 치안 계획에 따라 토라 지구에는 증원 대대 중 하나가 배치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으로 검문소와 벽을 세워 모스크와 시장 주변의 총격과 폭탄 테러가 잦았던 혼잡 지역을 보호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미군 증원이 시작된 지 거의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라크인들이 지역을 정화하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돕고 현지 주민을 보호하도록 지원하며 남겨진 이라크군이 바그다드에 필요한 치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있었고 알케다는 크게 약화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입지도 강화되었으며 연합군은 대부분 자이시, 알마우디 민병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르시티는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3월 23일 자이시, 알마흐디가 바그다드의 목표물에 로켓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여러 이라크 보안군 검문소가 점령당했습니다. 전투원은 2,000에서 4,000명 사이였습니다. 일부는 훈련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그냥 지역 주민들이었으며 그들의 무기는 자동 기관총부터 로켓 추진 유탄,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급조 폭발물까지 다양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이라크 연합임시당국은 무크타다 알사드르 그룹이 발행하는 대중신문 아라우자를 폭력 선동 혐의로 61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최측근 한 명이 체포됨. 두 사건 다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자신의 민병대에게 사드르시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전역과 이라크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봉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골드월 작전은 2008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제1대대 68 기가 편대와 제1중대, 이 스트라이커 기병연대가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벽들의 의도는 바그다드에 있던 기존 콘크리트 벽들과는 달랐다. 그 아이디어는 민병대를 사드르시티 안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병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부대들은 콘크리트 장벽을 실은 평판 트럭, 장갑 브래들리 전투 차량, 크레인이 함께하는 대형 호송대를 이루었고 행렬 맨 앞에는 탱크가 선두에 섰습니다. 메디의 첫 번째 전략은 도로를 따라 급조 폭발물을 설치해 방어 구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급조 폭발물들은 매일 벽 건설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설치되었다. 쓰레기로 뒤덮인 세더시티의 거리들은 급조 폭발물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전투 공병들의 첫 번째 임무는 발견한 폭탄을 모두 무력화하고 증거로 수집하면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탱크를 동원해 120mm 캐니스터 탄으로 쓰레기를 날려버리며 대기 중인 IED를 제거했습니다. 이 벽들은 미군 병사들의 야간 투시 기술 덕분에 밤에만 건설되었습니다. 마디 저격수들이 결국 골드 루트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특수작전 부대가 대저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대들은 13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적과의 교전 때문에 콘크리트 장벽의 설치가 매우 들쭉날쭉해서 어떤 밤에는 단 하나도 설치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가장 생산적인 교대 근무 중에는 105개가 넘는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민병대가 급조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전술을 바꿔 전투원들이 미군을 직접 사격으로 상대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마흐디가 숨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은 연합군의 우월한 무기에 맞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정보 감시, 정찰 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쉽게 식별되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골드월은 민병대가 자밀라 시장과 인근 부유 지역에서 분리되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도왔다. 자밀라 시장은 민병대가 주민과 상인들을 갈취하던 곳이었다. 벽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민병대는 기능이 약화되었고 그들의 자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점점 커지고 마흐디 조직이 도시 안에 봉쇄되면서 공격부대의 규모도 작아졌습니다. 5월 말에는 벽이 사드르시티를 둘러싼 다른 장벽들과 연결되면서 적의 공격이 주당 138건에서 단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군은 불과 몇 주 만에 1000개의 T자형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이 4.8km 높이 12피트의 벽이 완성되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5월 12일에 휴전을 선언했고 사흘 뒤 마지막 금색 벽 조각이 설치됐습니다. 마디군은 명백히 약화되어 사드르 시티 내에 전투원이 점점 줄어들었고 병력을 보충하거나 무기를 운반하거나 로켓 공격을 감행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디군이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정부가 사드르 시티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라크군과 연합군을 포함한 정부의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 대표들과 이라크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라크군이 도시에 진입하고 검문소를 설치하며 남아있는 민병대원을 색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26일 이라크 육군 6개 대대가 사드르 시티 북부에 진입했다.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아랍어 살람 작전의 일환이었으며 대부분 민간인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마흐디군의 민병대원들로부터 저항은 없었고 이맘 알리 병원과 사드르 병원도 확보되었습니다. 가세마타 장군은 나중에 이라크군이 100개의 폭탄을 안전하게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르 시티 포위 기간 동안 최소 94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수치에는 미군 22명, 이라크군 17명, 무장 세력 331명, 민간인 59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 100명과 1기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드 시티 통제권을 위한 전투는 연합군의 심각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적이 빈민가의 복잡한 구조를 작전 기지와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어 다른 선택지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런 종파적 상황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가오호 수색이나 주민 대피는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라크 정부는 200만 명의 이재민을 안전하게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적을 고립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명백했다. 2008년 5월 21일까지 사드르 시티 전체가 이라크군 부대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모든 미군 전투 병력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고 2011년에는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이라크가 그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이슬람 국가 반란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2014년에 다시 이라크로 돌아와 연합 합동 임무부대 고유 결의 작전이라는 새로운 연합군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